자, 지금 우리 잠수부 한 분이 사망을 하는 그런 변을 당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도 좀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이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광식 단장님 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지금 병원에 계시죠? 네네. 어디 좀 골절상을 입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디를 다치셨습니까? 21일 날, 네. 4월 21일 날, 백목항에서, 예. 훅가 장비를 싣고, 예. 현장으로 이동 중에, 네. 컴프레사에 놓치는 바람에 위에서 같이 협조한 사람들이, 예. 왼손 손가락 2번, 4번, 4번이, 2, 3, 4번이 골절이 돼서, 네. 수술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먼저 좀 다치신 지가 벌써 한 2주 가까이 되신 거네요. 한 10일 정도? 예. 네. 21일 날 부상을 당하고 저는 24일 날 안전 철수를 했습니다. 예. 오늘 사망한 민간 잠수 대원이 네네. 어제 현장에 가서 오늘 처음 이제 투입되신 분인데, 네. 이분도 혹시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이광옥. 네, 이광옥 씨고요. 네. 올해 53살 되시는데. 예, 아버님도 이제 해군의 특수부대를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버님도. 예, 그래서, 네. 먼저 고인한테, 네. 명복을 빌고요. 예. 같은 잠수사 입장으로서, 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네. 저희가 자원봉사로 저는 참여를 해서 일을 예. 했지만은, 끝까지 함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현장 여건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 잠수사들이 지금은 안전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국가보훈단체에 있는 어떤 특수임무 유공자의 단체에서는, 그쪽에 남아가지고, 선체에서 유실된, 네. 시신을 구조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아마 그런 수색 작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수한 지 5분 만에 한 20m 정도 잠수를 했다가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네네. 그게 어떤 원인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훅가 잠수라고 표면 공급식 호수를 물고 들어가는 잠수인데. 네. 예. 호수를 물고. 예. 예. 호수에 이제 공기호흡기, 레골레다라고 합니다, 일명. 예. 원래 명칭은. 예. 우리 말로는, 공기호흡기라고 하는데. 예. 그걸 착용하고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13명이 투입이 됐다면은. 예. 장거리 운전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예.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고, 또 그런 걸 오늘 오전 6시에 종료 시간에 맞춰서 처음으로 한 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여객선내를, 수색하는 것은 잠수사들이 굉장히 꺼려한 그런 곳입니다. 예. 물속 수색이나 여객선, 침몰 현장이나, 네. 또 그물, 어선들이 깔아놓은 그물 속에 어떤 수색 작업을 할 때 그때 제일로 긴장이 많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혼자서 입수를 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네. 그 사람이 장시간, 운행을 하고 와서 거기에 투입된 누적된 시간과, 호수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잠시 꼬였지 않나.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어느 기사를 찾아보니까 기내증이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네네. 그게 바로 그 기내증으로 인한 그런 사고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건 이제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예. 기내증은 뇌에 기포가 생긴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충분히 이제 그럴 확률이 있던 것은. 네. 일반 잠수부들은 웬만하면은 풀페이스라는. 예. 앞면을 전부 덮어가지고 착용하는 스피커, 호흡기. 일반 호흡기는 코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풀페이스라고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좋은 것은 어떤 거냐면은 방독면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방독면 같은 풀페이스를 착용하면은 다이버가 물속에서도 수심 깊은 곳에서도 해상에 있는 사람과 말이 현장을 물속에 있는 상황을
스피커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 숨도 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꺾였기 때문에 그 풀페이스를 벗었다면은 네. 코와 입으로 물이 갑자기 들어와서 아. 상황했기 때문에 아마 뇌 속에 물이 기포가 들어가서 기내증이 생겼지 않나 그런 네.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잠수를 오래 하신 분들, 잠수병 얘기도 나오고요. 또 예, 예.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잠수사가 예. 입에 거품을 물고 올라오더라. 예. 예, 이 정도 상황이면 어느 정도로 힘들고 심각한 상황인가요?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상황이라면은 첫째는 그 잠수 시간을 오버한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아마 자기 몸무게에 100배 이상의 그 무게를 짊어지고 물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서서히 상승하면서 체내에 그런 그 무리한 체력을 사용했다는 게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거품도 나오고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홍 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계속. 네, 몸조리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분은 5분 입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를 당하신 거고 실제로는 또 이제 보통 한 이제 2인 1조로 해서 한 30분 정도 작업을 하고 오는데 실제로는 그 욕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 눈에 밟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자 이런 상황인데 좀 너무 현재 상황이 좀 열악한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상호 씨가 이제 현장에 내려가서 다이빙벨 논란도 좀 일으켰고요. 또 최근엔 보니까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으려면 작전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나와도 된다. 이런 말까지 좀 했었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오늘 이런 실제 사고가 좀 벌어졌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조 교수님? 일단은 이상호 기자는 상당히 진보 쪽에 가까운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진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인권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권 문제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논할 때 그것을 수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예를 들면 200명에 있으면 200명이 뭉쳐 있으면 그분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한 명이 있었을 때 그 한 명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에 있어서의 수적인 비교, 인권의 가치에 의해서 수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 그거는 사실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상호 기자가 그만큼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진보적 가치를 주장하는 분으로서는 상당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게 언론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약간 좀 나아가서 본인의 그 가치 평가까지 좀 개입되면서 조금 이제 너무 몰입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본의 아니게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다이빙벨 전문가가 돼버리고 다이빙벨의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 이제 뭐 앞서 이제 계속 전문가들 나오셔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다이빙벨 자체가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인 건 인정을 분명히 하고 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인 건 맞지만 그게 절대적인 선은 아니고 만병통치약처럼 가장 유용한 도구는 아니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일단 뭐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러면은 좀 다이빙벨에 있어서 국민들께 그것이 있어야지만 구조 작업이 되고 생환자를 찾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가치 평가를 하셨던 거는 약간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고 그냥 본인의 사명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만약에 현장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면 현장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내러티브하게 서사하시면서 전달해 주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너무 몰입하고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너무 좀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